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미국판 배민 라이드 우버이츠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좀 뛰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시작하기 앞서 어제 이야기에서 조금 이렇게 클리어하게 전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, 예, 맞습니다. 저는 브랜드 밸류를 생각외로 저 역시도 높게 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테슬라에 투자는 많이 하셔도.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그래도 정리를 하면은, 그 많은 분들의 댓글 감사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한 결과는, 지금 포르쉐 타이칸은 미국에서 충전 인프라도 좋지 않고 주행거리는 반토막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사치나 어떤 감성적 품질, 그걸 추구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, 과연 자동차로서 이동에 제약이 되는 기본권을 헤쳐가면서까지 브랜드 밸류를 택할 수 있냐 없냐가 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. 거기다 덤으로 제 모델 3나 모델 Y보다도 가속력이 떨어지죠. 그는 세컨으로 치더라도 쓸 수 있는 주유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풀옵션과 외제차 깡통이 아니라, 내가 이 차를 샀는데 주유소가 갑자기 10분의 1로 줄고, 그 주유소를 갔는데 갑자기 빨대 하나 주고 빨대로 연료를 넣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밸류가 높기 때문에, 그리고 다른 마감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게 저는 매우 궁금해서, 그리고 그런 기본권을 해치는 것 때문에 그것만 만족한다면 뭐 돈을 더 투자해서 다른 감성적 품질을 얻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. 근데 너무 그런 기본적 이동까지 이제 해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바로 이 미국판 배민 라이드 우버이츠 드라이버입니다. 저 역시도 집 근처에서 이걸 몇 번 뛰어봤는데요. 왜냐면 생각보다 이 드라이버를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물론 우버이츠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, 그리고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보게 된 거는, 실제로 CNBC라든지 유튜버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, 이걸로 실제로 진짜 연 10만 불, 1억 이상, 그리고 월 8천 불,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부대 비용을 빼고도, 물론 차의 감가상각도 해야겠지만, 그렇게 뭐 아주 타이트하게 계산하진 않더라도 기름값이나 몇 개 비용을 빼더라도 순수 한 달에 8천 불 이상을, 이 친구가 8천, 정확히 300불을 번 걸로 한 달 내내 가져가서 궁금했습니다. 아, 진짜 저게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로 저 정도 벌 수 있나? 내가 뛰어보면 어떤가? 우리 동네? 우리 근처 동네에 뛰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해서 궁금해서 이제 뛰어봤는데, 이 기사 분석 글들이라든지 여기서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물론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12시간 일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뭐 쉬는 시간 다 빼고 진짜 12시간, 이게 앱에 보면 드라이빙 타임이 제한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맥시멈으로 매일 채워서 30일 동안 내내 일하면은, 물론 동네마다 다릅니다. 왜냐하면 팁이 좀 존재하고, 그러니까 변수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 이 금액이 좀 도달이 가능합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이거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요. 근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. 그 전략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, 그리고 이렇게 시장 점유율, 현재 우버이츠의 이제 미국 내 딜리버리 시장 점유율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2등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요. 우버이츠가 꽤 높은 위치를 하다가 이제 도어대시한테 추월당했죠. 요즘 핫한 게 도어대시인데, 우버이츠는 지금 이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했습니다. 그래서 대략 마켓 점유율이 둘이 합치면 한 30% 정도? 그러니까 미국 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. 그로퍼브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워낙 경쟁사한테 치이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왔고요. 물론 이렇게 도어대시가 거의 50% 가까이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만 동네마다 다릅니다.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게,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이거를 저런 높은 수익을 내려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죠. 우리 동네는 도어대시를 많이 쓰는지, 우버이츠를 많이 쓰는지, 어떤 동네에선 좀 팁을 많이 준다든지, 아니면 음식점이 모여 있다든지. 물론 우버가 이렇게 드라이버한테 상당량의 정보를 줍니다. 다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. 저희 동네는 아닌데,
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주문이 들어간다든지 프로모션도 있습니다.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는데 드라이버가 적다 그러면은 우버가 알아서 돈을 더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. 이런 모든 정보들을 드라이버가 이걸 판단을 해서 저 같으면 이런 거는 콜을 안 받죠. 그러니까 디클라인 해도 되고요. 뭐 디클라인 한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콜이 왔을 때 누가 배달했는지 위치, 대략적인 위치,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이라든지 거리, 시간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주문한 사람이 전에 어떤 오더를 내렸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내가 계속 이득이 될 건지 이런, 왜냐면 갔다가 오지로 빠지게 되면 콜을 못 받아서 뭐 시간을 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저는 풀타임 잡이 있어서 이거를 뭐 메인으로 뛰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 경험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, 몇 시간 뛰질 못했거든요.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희 동네나 저희 주변 동네가 어떤지, 그리고 맛집이 참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뭘 시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스케치하고 좀 위험한 동네가 어딘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파악이 정말 너무 잘 되는,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요. 그리고 당연히 이 코비드 이런 코로나 사태가 걱정되니까 이런 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, 일단 우버이츠가 도어대시 대비해서 그런 면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물론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항상 본인은 뭐 카메라로 본인 인증 플러스 마스크를 썼는지도 인증을 합니다. 물론 인증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도어대시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. 되게 좀 더 이런 드라이버 백그라운드 체킹을 하거든요. 운전면허증이나 제 신상을 넣어서 체킹하는 과정도 도어대시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고요. 우버이츠는 좀 더 까다로웠고,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음식점에 가면은 다들 칸막이라든지 그리고 딜리버리 전용 그런 렉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픽업을 하고 항상 그 주변에는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시 구비되어 있어서 꽤 안전했고, 딜리버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 집에 보통 다들 떨궈 놓고 가길 원하지 만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날 일도 거의 없었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정리하면 전략적으로 콜을 공략을 해서, 그리고 특히 이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, 혹 특히 이제 주말 금요일 시간을 노리고, 제가 몇 시간 안 해본 결과로는 피크타임에 한번 해보니까 시간당 60불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생각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, 또 하나 이 우버이츠나 이런 걸로 딜리버리를 시키는 비용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들한테 돈을 잘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왜냐면 직접 가서 시키는 것보다 우버이츠를 통해서 하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. 이게 가격이 똑같지 않다라는 점도 알았고요. 이 주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문하게 되면 알 텐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고 있다라는 점, 드라이버의 니드가, 그러니까 수요가 꽤 많다라는 점, 그런 것들이 신기했고요.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 채널답게 이런 오토 딜리버리, 뉴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GM도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을 런칭을 했죠. 자율주행을 통한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? 왜냐하면 생각외로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생각외로요. 물론 이제 리포트를 잘 하게 되어 있는데, 모든 딜리버리를 제가 한 20건 정도 뛴 것 같은데, 그래도 한 2건 정도는 본의 아니게, 예를 들면 그렇게 스페셜 오더라든지, 이게 우버이츠의 앱 시스템과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주문이 당연히 허투루 갈 수 있죠. 심지어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우버이츠로 딜리버리가 오면 거기 식당 주방장이나 주인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거기서 다시 자기한테 수동으로 이 주문을 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까먹고 안 넣어서 오래 기다린다든지, 물론 오래 기다린다고 리포트하면 이제 스킵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잘 리포트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 딜리버리를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,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짜증이 난다든지 안 좋은 점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생각 외로 이런 오토 딜리버리를 하려면 소비자가 좀 더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가던가, 아니면 이렇게 G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아예 그냥 통짜로 그냥 다 시스템을 갈아엎어야죠.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외로 이런 딜리버리가
좀 불편한 점, 드라이버나 소비자한테도, 특히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 미국같이 이게 좀 그 맵 포인트가 좀 정확하지 않다든지 그러면은 적당한 점에서 이제 타협을 봐야 되는데, 그런 점들이라든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외로, 이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에서도 참 제가 직접 해보니까 문제가 산더미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, 아직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동 딜리버리 시스템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.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진짜 요거 하나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